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엠민서 되겠습니다. 저는 302님 현재 별풍선 100개 숲TV에서 적중 스포츠 기원.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개막할 EFL, 다음 주 개막할 EPL 또한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다 보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공식 방송 약 3년째가 또 되었고요. 공식 방송 3년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9할 승률이 저번 달에 한 번 이제 있었고,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또 9할 승률이 또 있었죠. 그만큼 10연승 빠르게 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를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유튜브 댓글창에 보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링크에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10연승 기록들 또는 승부 연승 기록들 확인 모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뭐 조작된 건 없겠죠. 당연히 전부 다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투명하게 이 친구 그래도 실제로 믿어볼 만한 기록들을 세웠구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좀 채울게요 이거. 자, 이렇게 또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데이터 문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숲TV에서 뭐 단기적으로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단기적으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인데 오늘은 주력 몰빵입니다. 주력 몰빵이란 승부로 보기엔 조금은 아쉬운 데이터지만 다만 이거를 이제 굳이 쪼개지 않고 한 조합에 좀 몰빵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훌륭합니다. 원래는 오늘 강승부 구간이었어요. 강승부급으로 우리가 배팅 가능한 구간이었는데 아쉬운 게 선발 투수가 바뀌었어 오늘. 그래서 조금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승부로 재미 보셨던 분들은 역시나 주력 몰빵 하셔도 되고요. 최근 메이저리그는 7일 중에 6일 적중, 오늘 같은 쓰나미데이에도 금액까지 올려서 적중, 오늘 같은 또 주간 구간에서도 역시나 적중입니다. 희한하게 좀 잘 들어와요. 연승 구간에는 이런 조합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피츠버그랑 샌프란시스코 오늘 메이저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피츠버그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버로우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피츠버그가 어제 극장 역전승을 거둬내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경기를 굳이 형들한테 권장을 크게 안 드렸던 이유, 그리고 뭐 약간 승일무 사이즈로 봐드렸던 데에는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쪽 다 그렇게 빻다가 빵빵 터지는 팀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제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뭐 불펜 데이였고 딱히 마운드에서 강점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피츠버그 선발 투수 마이크 버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약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부 지표가 정말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선발 투수로서의 어떤 역량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로우스는 제가 생각할 때 필승조에 딱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근에 이닝이 한 4이닝까지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해지는 전형적인 구위 몰빵의 불펜형 투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마운드에서 강점을 띌 때, 그러니까 투수 왕국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에서 강점을 좀 띌 때 좋은 경기를 했던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마운드에서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건 일단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는 로건 웹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9승 8패, 방어율 3.3점대, 오늘 10승 도전에 또 이제 도전하게 되는 로건 웹 선수인데, 로건 웹 선수가 좀 아쉽다라고 한다는 거는 역시나 1회 때 그러니까 초반에 좀 피안타를 몰아서 맞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세부 지표들에 그렇게 불안 요소들은 많이 없어요. 뭐 장타율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피홈런 리스크도 적죠. WHIP도 1.2점대밖에 안 되죠. A급에서 A-급. 그리고 이제 뭐 선발 그 소화 이닝도 꽤나 6이닝, 7이닝 많은 유형이긴 한데 좀 1이닝이 항상 아쉬워. 항상 초반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피안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크게 문제점으로 잡을 만한 거는 트집 잡을 만한 건 없는 지금 상황이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마운드에서 경쟁력을 끼는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샌프란시스코가 할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쩌다 보시면 결국에 이제 뭐 불펜 구간에서 뒤집히면서 게임을 내어줬던 만큼 샌프란시스코가 결국 최근에 이제 문제점으로 뛰었던 이제 불펜들을 많이 트레이드로 내보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결론적으로 선발 구간에서 최대한 점수를 좀 벌려놓고 불펜 구간에서 좀 깎아먹는 식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인 이제 1점 차 경기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일반 승이나 또는 승일무 그리고 언더. 전형적인 제가 좋아하는 뭐 고배당 써먹기 좋고 1점짜리 선발 마운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승, 승일무 그리고 언더까지 세 구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샌프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최근에 막 엄청 빠따가 죽어있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가 맥켄지 고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11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오늘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1패 방어율 4.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세베리노는 항상 제가 이제 형들한테 이 선수 프리뷰할 때마다 이제 똑같은 말을 해드리잖아요. 세베리노는 그냥 원정 경기 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슬레틱스라는 이제 이번 시즌 홈 구장이 바뀐 구장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라는 이 구장 자체가 굉장히 타자 친화적인 탁구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들이 홈 경기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특이하게도 세베리노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좀 많이 부진하는 그런 편이기도 하죠. 이번 시즌 초반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 원정 경기 뭐 방어율 1점대, 홈 경기 방어율 7점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최근엔 그래도 조금 좁혀지는 모양새죠. 오히려 원정 경기 6점대로 좀 홈 경기에 쪽 6점대로 좀 더 떨어졌고 원정 경기가 지금 3점대로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 선수의 이제 문제점, 루이스 세베리노의 이번 시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9위가 확실하게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뭐 날이 더워서 더위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피안타율이 거의 3할대에 육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좀 몰아치기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기는 하고 워싱턴 선발 투수 맥켄지 고어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워싱턴에서 내보낼 수 있는 홈 경기 가장 좋은 투수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배당 차이가 좀 나요. 홈 경기 워싱턴이 1.5배 그리고 애슬레틱스가 원정 경기에서 2배당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매율에서도 보이다시피 애슬레틱스 쪽으로 구매율이 많이 몰리고 있죠. 지금 66%면은 그래도 3명 중에 2명은 애슬레틱스 역배를 간다라는 건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차피 세베리노도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선수고 맥켄지 고어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선수다. 그리고 최근에 팀의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애슬레틱스가 낫고 여기에다가 타선의 어떤 그런 응집력이나 어쨌든 루키들의 어떤 폭발력들만 놓고 봤을 때도 워싱턴의 그 우드가 이끄는 그런 이제 폭발력보다 확실히 애슬레틱스의 젊은 연건들이 이끄는 폭발력이 더 좋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배당이 더 좋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도 양팀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배당이 더 좋은 애슬레틱스 역배 쪽으로 저도 한번 접근해 보고 싶고요. 배당도 2배당대로 딱 떨어졌어요. 보통 이런 게 원정에서 역배 받으면 또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애슬레틱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 쪽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아마 타격전을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긴 한데 뭐 루이스 세베리도도 그렇고 맥켄지 고우도 그렇고 각각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에서 잘 던지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스턴과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 선발 투수가 게릿 크로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4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버거트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딴 거 볼 필요는 없어요. 이미 뭐 선발 마운드에서부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예 그냥 선발이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경기고요. 지금 게리 크로제는
사이영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설명이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캔자스 선발 투수 라이언 버거터 같은 경우에는 잘 데리고 왔어요. 제가 볼 때 샌디에서 데리고 온 투수 중에서 가장 그래도 베스트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캔자스나 아니면은 디트로이트나 둘 다 이 선발들을 키우는 걸 굉장히 잘하는 그런 팀들인데, 라이언 버거트는 저는 조금만 손 보면은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이 선수 이제 제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더 좋은 피칭 내용이 있어요. 홈 경기에서 방울 4점대, 원정 경기 1점대입니다. 그만큼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선수의 특징이 맞춰 잡는 투수입니다. 근데 맞춰 잡는 투수인데 공이 다 떠요. 그러니까 뜬 공으로 맞춰 잡는 유형이야. 이런 투수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고, 특히나 홈 보스턴, 홈 경기에서 OPS가 거의 뭐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주는 홈 보스턴 빠따를 상대로 자꾸 방망이에 갖다 맞추는 듯한 피칭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다. 여기에다가 오늘 홈 선발 투수가 무려 게리 크로시에 지금 사이영에 도전하고 있는 투수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보스턴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뭡니까? 배당이 아쉽죠. 1.29 배당이라도 좀 배당적인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해. 괜히 1.2 배당짜리 물었다가 뒤져버리면 마음 아프니까. 근데 저는 이거 일반승은 굉장히 단단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마힌승을 베팅을 해야 되는데, 자, 게리 크로셰가요, 현 시점에서 게리 크로셰급의 A급 이상 투수들 선발 등판했을 때 리그 전체 30개 구단 통틀어서 가장 득점 지원을 홈 경기에서 못 받는 투수 1위가 바로 게리 크로셰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특수 지표들이긴 해요.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이거는 참고할 수 있는 그냥 특수 지표라고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지표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마힌승을 가지고 갈 때는 조금은 아쉬운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게리 크로셰가 잘 던지고 잘 이제 점수는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보스턴 승에다가 1마행까지만 봅시다. 더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매치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뉴욕 매치 경기가 어제 제가 이 경기도 이제 승일무를 잡아드렸고, 어제 형들 제가 승일무 잡아드렸던 딱 두 경기를 어떤 분이 또 가져가셔가지고 잘 드셨다고 오늘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또 뭐 잘 골라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제가 어제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도 승일무 1점차 경기에다가 클리블랜드 프랜승을 함께 잡아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채팅창에 이제 올리신 저 형님이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치가 선발 마운드에서 경기력을 제가 잃는 경기는 뭐라 그랬어?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뉴욕 매치가 이번 신형들 컨텐더 팀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마운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누굽니까? 매치 선발 투수가 바로 클레이 홈즈입니다. 이번 시즌 9승 6패, 방어율 3.45점대, 홈 경기 방어율 2점대 초반, 그야말로 매치가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가 오늘 선발 투수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오늘 로건 알렌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9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합니다. 물론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좋은 선수이기는 한데, 왜냐면 얘가 강심장이거든. 득점권에서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주자 쌓여 있을 때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한다라는 거. 문제는 주자가 쌓여 있는 이닝이 너무 많습니다. WHIP도 1.4점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 선수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피장 타율이 좀 높아요. 그게 조금은 아쉽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키스랑은 조금 다르게 나름의 팀 배팅을 좀 이제 곁들인 장타 야구를 하는 또 팀이라서 나름의 상성이 좀 좋을 수가 있고, 어제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치가 지금 빠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치는 마운드가 문제야. 근데 결국 오늘 마운드를 고칠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나름 그래도 매치가 단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홈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 경기는 매치 쪽으로 봅니다. 다만 매치가 마힌승까지 푸근하게 할 가능성은 오늘도 역시나 좀 적어 보인다. 매치가 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이 경기 매치가 이기더라도 2점 차 이상 경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즉 1무 승일무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언더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매치승 승일무 언더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웬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러키 선발 투수 오늘 프레디 페랄타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5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에서 이미 좀 갈리는 경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조금 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 조이 멘츠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 홈 경기를 거의 다 잘 던지거든요. 홈 경기에서 못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어요. 애틀랜타는 보통 그래서 원정 경기가 이번 시즌 항상 문제인데 조이 멘츠는 특이하게도 홈 경기에서 좀 많이 약해집니다. 얘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3점밖에 안 되는데 원정 경기에서 원정 경기 방어율 3점밖에 안 되는데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7점대로 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WHIP도 1.5점대로 거의 뭐 B- 등급, C 등급 정도의 수준의 피칭을 하는 또 선수고 홈 경기 피어페이스가 거의 9할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조이 멘츠에게 무실점을 기대하는 건 정말 어렵다. 특히나 미러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정 경기 OPS가 더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미러키의 최근의 그 기세, 연승 기세, 타격의 기세 이거는 애틀랜타가 오늘 무실점으로 경기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경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미러키 선발 투수 프레티 페랄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성적이 썩 뛰어난 편은 아니죠. 이 선수가 거의 단점이 없어요. 이번 시즌 뭐 세부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도 뭐 WHIP 안정적이죠. 피안타율도 1할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홈런도 잘 안 맞죠. 굉장히 안정적인데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 많이 약합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 원정 경기가 4점대로 2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원정 경기에서 약한 이유는 대부분의 홈런을 원정에서 쳐맞아.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전반기 그 마지막, 그 다음에 후반기 그 초반 이 두 구간에서 애틀랜타는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대부분의 홈런 맛을 봤을 정도로 타선이 좀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애틀랜타는 홈 경기에서 그 타선이 조금 더 뜨거워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미러키가 1.5배당을 받았을 때 좀 의심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괜히 미러키를 못 믿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1.5배당이라는 또 높은 배당을 또 지어줬어. 이미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 번 연속 과연 우리에게 미러키가 1.5배당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이런 또 이 의심이 또 생기는 거야. 오늘 너무 좋거든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타선, 그 다음에 선발, 그 다음에 불펜까지 앞서요 오늘을.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미러키가 압도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의심병이 또 돋습니다. 일단 미러키 승, 마행 승이 오반데 조금 네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우리 조합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주간 프리뷰 제 프리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그 형들한테 괜찮게 프리뷰해드린 걸 거진 다 틀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조합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 이게 조합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알아서 형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뭐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를 하시니까. 자, 그다음 시카고 컵스와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컵스 선발 투수 오늘 이마나가 쇼타입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신시 선발 투수 오늘 잭 리텔입니다. 이번 시즌 8승 8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한 놈은 이마나가 쇼타는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투수가 됩니다. 이번 시즌 유독 홈 경기에서는 원정 경기는 좋은데 홈 경기에서 너무 약해집니다. 뭐가 안 좋냐면 장타율이 너무 늘어나. 그러니까 피홈런 리스크가 얘가 대부분의 홈런을 홈 경기에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홈런 리스크가 이번 시즌 이제 9이닝당 한 1.7개로 찍히는데 홈 경기가 2.5개입니다. 그러니까 9이닝 다 던진다고 쳤을 때 2.5개의 홈런, 6이닝 던진다고 쳤을 때 홈런을 2개를 맞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전체적으로 홈 경기에서 이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 문제는 신시내티가 그렇게 홈런을 잘 치는 팀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홈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성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홈 경기에서 자꾸 장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맞다라는 거. 신시 선발 투수 잭 리텔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못 써먹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도 똑같아. 이 선수도 원정 경기에서 피홈런 리스크가 2.2점대 너무 높죠. 피장타율도 거의 5할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홈런 많이 맞는 오늘 두 투수가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약한 두 투수의 맞대결이다. 그러면 뭐야? 결국 빠따 대 빠따전으로 간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컵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장타력이 확 줄어드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하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좌투수 상대로 정말 약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오늘 이 경기는 큰 거 한두 방으로 아마 게임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저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타순의 어떤 뭐랄까 응집력이나 퀄리티 조금 더 주자를 모아놓고 장타를 때릴 수 있는 거는 컵스보다는 신시내티다. 라는 점에서 사실 이건 근데 역배까지는 안 보입니다. 아까 애슬레틱스 경기처럼 막 역배가 엄청 좋아 보이던 경기는 아니었고, 이건 신시 프랜승 정도만,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와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가 네이션 이발디입니다.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1.49점대, 역시나 10승 투수에 도전을 하게 되는 네이션 이발디겠고요.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 오늘 윌 워렌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윌 워렌은 저는 홈 경기 아니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이게 윌 워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위값의 그 정말 단단함들. 윌 워렌이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거든요. 근데 윌 워렌의 원정 경기 방어율은 무려 7점대입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피장타율. 그러니까 이게 원정 경기에서는 아예 제구가 아예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 벌리고 맞고 중앙으로 실투 던져서 맞고 이런 형태의 유형이란 말이야. 텍사스가 홈 경기에서 빠따가 많이 강해지고, 텍사스가 또 팀 배팅을 하는 또 팀이기 때문에 상당 수준 위험 요소가 따르는 윌 워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POPS도 원정 경기에서 거의 9할에 가까워요. 어쨌든 원정 선발 등판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투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발디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7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8월로 넘어왔으니까 지난달 후반기에 현 시점 가장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형들 머릿속에 최고의 투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 폴 스킨스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디트로이트의 타릭 스코발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양키스의 맥스 프리드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 후반기 들어와서 가장 방어율이 낮은 선수가 바로 네이션 이발디입니다. 7월 동안 총 5번의 선발 등판 5승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방어율 0.5점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이션 이발디는 특히나 홈에서 더 잘 던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네이션 이발디가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위 먹으면 무너질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 최근에 이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이제 볼의 어떤 구종 가치들, 로케이션들, 홈 경기와의 상성들, 낮은 피 장타율들, 양키스 상대로 홈런 많이 안 맞는 투수는 어쨌든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시즌도 이미 양키스 홈 가가지고 6이닝간 1실점하고 왔어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밀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조금 걸리는 건 뭐냐면, 최근에 양키스가 연패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양키스는 어쨌든 간에 뭐 S급 팀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놓고 봐야 되는 팀이고, 이런 경기에서 가끔씩 호작질하는 경우들이 있어. 보면은 최근에 양키스가 이겨야 될 경기를 다 못 이겼잖아요. 꼭 보면은 이렇게 져야 되는 경기를 꼭 이겨버리는 이런 이제 청개구리 같은 팀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그게 현 시점 메이저 리그긴 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이저 리그를 어렵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야. 어쨌든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세부적인 지표들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텍사스가 내일 경기 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다만 어쨌든 그런 좀 이제 그런 이제 구간들이 좀 있다. 좀 꼼상한 꼬름한 구간들이 좀 있기는 하다. 텍사스 승에다가 오바 보겠고요. 마헨승은 나는 진짜 강심장이다 하시는 분들만 마헨승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뭐 이게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콜로라도 애들이 오랜만에 홈 경기에서 우리 오늘 좀 빠따 좀 쳐야겠다. 오늘 오랜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힘이 불끈불끈 쏟는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그거 아닌 이상 이 경기 또한 역시나 토론토가 압도적인 일방적인 경기라고 보겠고요. 콜로라도 선발 투수 오늘 몰리나 이번 시즌 2승 11패, 방어율 7점대. 토론토 선발 투수가 호세 베리오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3.8점대입니다.
사실 토론토의 선발 투수가 잘 던질 거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 볼,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지는 슬러브를 이제 결정구로 쓰기 때문에 콜로라도라는 코어스 필드에서, 이게 코어스 필드 제가 말씀드렸죠. 장타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공기 밀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공이 쭉 뻗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밀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볼이 붕 떠서 간다고. 그러니까 투수들이 던질 때도 브레이킹 볼이 아래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좀 더 가라앉아야 되는 궤적의 볼들이 조금 더 위로 몰리면서 장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의 구장이 콜로라도 구장인데, 어쨌든 브레이킹 볼을 결정구로 쓰는 선수들에게 좀 약해요. 어쨌든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최근에 이거는 토론토가 선발 마운드에서 무너진다고 한들 어제 다들 토론토 빠따 보셨을 겁니다. 토론토가 이번 시즌 진짜 우리에게 미친 듯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이유는 이런 빠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 승에다가, 보실 거면 형들 뭐 1마행, 뭐 2.5 마행까지 보셔도 큰 문제 일으키진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싸리 이거는 토론토가 마행을 못할 거면은, 그러니까 일반승만 꾸역꾸역 할 거면은 콜로라도가 그냥 이겨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토론토 승 마행 오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인절스랑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인절스 선발 투수는 호세 소리아노입니다. 이번 시즌 7승 8패, 방어율 3.6점대고요. 템파베이 선발 투수는 라이언 페피엇입니다. 이번 시즌 6승 9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호세 소리아노의 강점은 홈런을 거의 안 맞습니다.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에인절스 구장 자체가 홈런이 좀 잘 나오는 구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인절스가 홈 경기에서 홈런으로 어떤 팀들을 찍어 누르면서 역배를 때릴 때가 많아. 근데 호세 소리아노는 어쨌든 거진 홈런을 안 맞는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에인절스 선발 중에서 가장 피홈런 리스크가 적은 선수. 어제 선발 등판했던 키쿠치 유세이보다도 더 낮은 피홈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 문제는 뭐냐면 홈런을 안 맞아서 그렇지 안타를 너무 많이 맞는다. 이게 이제 홈 경기에서 더 약한데,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좀 읽히는 볼들이 많아. 로케이션이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 소리아는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 홈 경기가 5점이야. 그만큼 홈에서 약한 투수다. 자, 템파베이 선발 투수는 라이언 페피엇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뭐다? 홈런을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얘는 제구가 날리진 않아요. 얘는 뭐 다저스 때도 다들 보셨겠지만 구위는 단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한중간으로 볼을 던져. 그러다 보니 홈런이 좀 나오는 유형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에인절스는 홈 경기에서 어떤 팀을 잡을 때 홈런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가 좀 대다수다라는 거. 상성상 에인절스가 앞설 수 있겠다. 자, 그럼 어쨌든 템파베이도 그러면 에인절스 소리아노를 공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형들 진짜 템파베이 가지고 도대체 며칠째 지금 개꿀을 빨고 있습니까? 에인절스 이거 이제 상대팀 템파베이죠. 다저스 상대팀 템파베이죠. 또 다저스 상대팀 템파베이죠. 그러니까 템파베이를 상대로 우리가 지금 개꿀을 빨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립니다. 템파베이의 연패가 길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보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템파베이가 원정 4연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팀을 상대로 4연속 원정길을 떠나야 돼. 한 달 내내 원정길이기 때문에 저는 템파베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템파베이 지금 문제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빠따입니다. 소리아노가 어쨌든 방어율이 많이 높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 이 템파베이가 공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에인절스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템파베이의 어떤 연패를 장줄 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한 번 끊어낸다면은 내일보다는 오늘 가능성이 좀 높아서, 만약에 오늘 에인절스가 템파베이를 잡아낸다는 거는 내일도 잡아낼 거야. 수입입니다, 수입. 아시겠죠? 요거는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시애틀이랑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이언 우입니다. 이번 시즌 8승 6패, 방어율 3.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가 오늘 마틴입니다. 이번 시즌 3승 8패, 방어율 3.8점대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름 마틴인데, 자, 일단은 시애틀 선발 투수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시애틀에서 선발 등반시킬 수 있는 두 번째로 좋은 투수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때 가지고 왔던, 이때 우리의 정말
뭐랄까요, 도파민을 터뜨렸던 이때 그 길버트, 길창주가 1등이고요. 홈 경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2선발은 브라이언 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2.2점대, 홈 경기 OPS 또한 5할 5푼대입니다. 깔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브라이언 우라 한 개만 까자고 한다면은 이제 좀 너무 공격적인 피칭들이다 보니까 실투가 좀 있긴 합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 치고는 실투 때문에 홈런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는 해요. 다만 화이트삭스가 홈런을 잘 때리는 팀은 일단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화삭 선발 투수 이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약해지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의 문제점도 좀 장타를 맞는다라는 건데, 자, 저는 선발 투수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삭스가 후반기 때 보여주고 있는 그 빠따는 홈과 원정을 그렇게 크게 가리지 않거든요. 근데 시애틀은 홈과 원정의 때를 정말 많이 타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시애틀이 홈 경기에서 빠따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고,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보면은 뭐 4점, 5점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타격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평균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최근에 시애틀이 홈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빠따를 터뜨렸다라는 거는 이제 요쯤 되면은 한 번 죽을 때도 됐지 않았나 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이 있고요.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근에 좀 빠따가 죽어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후반기에 와가지고 빠따를 터뜨린 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화이트삭스가 나름 빠따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지, 결론적으로 빠따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화이트삭스의 이거는 정말 역배까지도 조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게 만약에 양팀 다 투수전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화이트삭스가 지더라도 이거는 1점 차에서 2점 차. 왜? 시애틀이 어쨌든 홈 경기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저는 화이트삭스 프랜승이 1.5배 당대를 받았어요. 2.5점이나 핸디캡을 받는데, 그러면 저는 요거는 화이트삭스 프랜싱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애틀 보시는 분들은 승일무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애틀이 승리랑 1마인까지 할 가능성은 투타에서 모두 화이트삭스를 압도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더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투타가 모두 앞서는 홈 시애틀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쪽이라도 앞서면서 좀 꾸역꾸역 승리를 거두는 시애틀이라는 그림이 조금 더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삭 프랜승을 먼저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다저스와 오늘 세인트루이스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쉬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6점대고요.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오늘 마이콜라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4.8점대입니다. 자, 원래 오늘 선발 투수가 다저스에,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저거상 일정상 오타니 쇼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쉬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조금은 일단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쉬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피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는 투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하는 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수도 나름의 이제 홈 경기의 사이즈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그때 형들아 그 오탄이랑 같이 나왔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신시내티전에서 오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는 이제 전문적인 선발은 아닙니다. 약간 롱 릴리프 형태의 어떤 그런 4이닝 정도 책임지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지 못한 지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이 4.8점대인데 7월 동안 기록했던 이제 방어율이 무려 5점대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원정 경기 방어율은 6점대로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이었죠. 다저스를 상대로 6이닝간 5실점, 방어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저스 상대 원정 경기, 이거는 뭐 마이콜라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케이션이 굉장히 단조로운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명 이제 다저스가 지난 시즌만큼의 타격의 힘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다저스 상대로 좋았던 기록이 없는,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약한 투수가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감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고, 다저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직전 경기를 또 패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쉬안을 내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그러니까 타선이 오늘 풀 라인업인 만큼 그래도 오늘 경기 승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다저스 승리 보면서요,
좀 마헨? 홈팀이니까 마인 봅시다. 마인 한번 보고 언더바 오버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일반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다저스 일반 승방 가져가시고요. 나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 경기 이제 핸디캡과 언더바를 다 묶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헨승과 오버를 한 번에 묶어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팅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총 좋아 보이는 11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뷰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는 경기들 또는 제가 좋게 표현했던 경기들, 이런 경기들 좀 잘 골라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주간에도 좋게 평가해드린 경기 중에서 터진 경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발로 어쨌든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조합발이 연승 구간에는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또 이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